반갑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길게 수업을 함께 했을 텐데요. 오늘 시험이 주는 의미가 또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딱 봤고요. 봤던 문구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맑은 웃음 머금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묵묵히 옆에서 여러분들 응원할 테니까요. 더 기운 내시고, 그리고 오늘의 시험 성적, 그리고 성적에 대한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좀 이제는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는요,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한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문항풀이에 대한 것도 최대한 개념적인 것까지,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엮여서 출제됐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요,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경우의 수는 2문항, 그리고 확률 파트 3문항, 그 다음에 통계 파트 3문항. 난이도도요, 좀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30번이었을 겁니다. 근데 6월 모평 때도 좀 느꼈겠지만요, 여러분들 문항 번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30번까지 내가 최대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30번이 내가 정말 풀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30번이어도 똑같은 확률과 통계의 문항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30번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풀만한, 어떻게 보면 평이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요, 24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문항들 위주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념편 때도 설명했던 대표 유형들, 그리고 수능 특강 때 설명했던 대표 유형, 수능 완성 때도 여러 번 반복했던 대표 유형,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총집합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낯선 느낌은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그냥 그 문항 내부에서의 약간의 디테일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만 요번에 좀 조정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디테일도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은 중복 조합으로 출제가 됐고요. 연계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30번 이따 문항 설명할 때 더 설명할 거고요. 자, 25번은 덧셈 정리, 그리고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물어보는 거였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요거는 수월하게 갔겠죠. 자, 27번이 당연히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할 만한 형태였다. 케이스 분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9번은 제가 개념편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스텝 바이 스텝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와 스텝 바이 스텝만 잘하신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확률과 통계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9번도 문항 해석만 잘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갔을 겁니다. 23번, 요거야 2점짜리고요. 26번은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 파트, 거기서 대표 유형으로 출제됐던 거고요. 28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제가 개념편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표본 평균이라는 게 중요하게 출제될 확률이 크다. 왜냐?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연계 교재들의 문항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단순하게 어떻게 문항 유형처럼 만들어서 출제한다기보다는 표본 평균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상당히 좀 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표본 평균이라는 이 문항 개념,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했는데 역시나 요번 9월 모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친구들은 아마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하고요. 딱 이렇게 절차에 맞게 진행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평이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와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친구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해 주셔야 돼요. 내가 6월 모의평가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9월 모의평가가 여전히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다면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때 내가 성적이 좀 좋았던 친구들은 아마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도 성적이 조금 괜찮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중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마 거의 조금 그래도 풀만했다, 내가 정말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문항들 있죠. 수원 수투 파트에 있는 문항들을 이제 조금 뒤에 푸시고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부터 푸신 다음에 공통문항으로 넘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모의평가 때도 아마 그 전략을 썼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공통문항 풀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 문항 한 문항 정성스럽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이었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이산확률 분포에서 출제되는 형태고, 여기에 있는 거 결국은 그쵸, 평균. 자, 여기 있는 건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B에 그리고 30,5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이항분포가 나오면 평균과 분산에 대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B의 NP일 때 이때 평균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NP. 얘가 2의 X가 될 거고요. 그렇죠? 분산은 NPQ가 될 겁니다. 얘가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그렇죠, 근호만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점짜리는 2점짜리답게 출제가 됐고요. 이때 평균을 구하여라. 그러면 3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죠? 6입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23번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었죠. 24번. 자, 최단거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뭐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고요.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요 3점짜리 24번 정도는 교과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됐고요. P지점을 거쳐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렇게. 제가 개념편 때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격자, 요 십자의 형태를 그려놓고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A부터 P까지 가는 걸 구하시고요.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걸 구하면 되는데 두 개의 연결은 그렇죠, 곱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4개짜리 길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총. 그러니까 4팩토리아를 뭘로 나눌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몇 개? 3팩. 위로 가는 건 하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1팩이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곱,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그쵸, 요렇게 두 개의 길이 있잖아요. 그쵸, 경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위로 가는 거 하나. 그러니까 2팩토리아를 해가지고요, 1팩 1팩으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P에서 B로 가는 건 이렇게 가나 두 가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 해서 8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24번. 뭐 이렇게 풀면서 좀 자신감을 올리셔야 돼요. 시험 시간 내에도 내가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괜히 암산으로 풀다가요, 내가 알고 있는 숫자와 순간 헷갈려가지고 체크해서 넘어가면 이런 거는 검산으로도 안 걸립니다.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정확하게 쓰면서 딱 한 번만 보고 넘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가셔야 돼요. 25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개념편 본문 쪽에서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고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냐? 뭐 당연히 배반 사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교집합이 없다. 그죠? 교집합이 곧 공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A와
B의 여사건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A차 B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차 B라고 하는 건 우리 집합에서도 배웠지만 A차 A 교 B,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니까 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A차 A 곱 B라는 형태로 해석이 될 거고, 결국은 이 친구가 공집합, 공사건이 되겠다. 근데 얘를 가만히 풀어보면요, A랑 A 곱 B랑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A에 대한 확률과 A 곱 B에 대한 확률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준 거는 A 곱 B에 대한 확률이지만 곧 요거는 A에 대한 확률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한 확률이 나왔고요. B에 대한 확률도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예요? PB는? 요게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가 될 거고 넘어가니까 10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실 때 이 친구에 대한 거는 결국은 A차 B가 공집합이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게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B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고요. A라고 하는 게 요 안에 있을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개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요 위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분류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P에 B 곱 A 여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결국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해석을 해보면 B차 A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아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긴 했으니 B차 A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 영역입니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PB라고 하는 곳에서 PA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그쵸?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PB라는 곳에서 P의 A 곱 B를 빼도 괜찮겠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는 계산하면 PB는 2분의 1이고요. 여기에서 A에 대한 확률, 저기죠? 5분의 1. 따라서 이 친구는 얼마예요? 10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합 쪽과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연계 교재에 대한 힌트를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죠? 그럼 거기에 있는 것도 펴가면서 이런 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6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너무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연계 교재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 문항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수특에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성적은요, 평균이 68이고요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N 68, 그 다음에 표준편차 10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가, 자, 시험 점수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확률변수 X라고 놓는다면 얘는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55점 이상, 그러면 55점 이상이 되는 점수, 또 얼마 이하? 그렇죠, 78점 이하인 점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정규분포는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되겠죠. 표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건 표준편차 얼마예요? 10이고요 55에서 뭘 뺄까요? 평균 68 Z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10분의 78 빼기 뭐가 될까요? 그렇죠,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3이고요 10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P에 마이너스 1.3부터 여기 있는 거 10이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1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마이너스인 부분은 뭐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얼마까지요? 1.3까지와 그 다음 P의 0부터 얼마까지요? 1까지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결국은 1.3까지에 대한 확률 나와 있습니다. 0부터 1.3 여기 0.4032 그 다음 0부터 1까지니까 0.3413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요 0.7445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표준화 공식만 한번 그래도 기억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볼까요? Z는 어떻게 해요? 표준편차 분해 그리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그쵸?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표준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계산값 자체가 그렇게 표준편차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준화 공식 써가지고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런 거죠. 78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10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0이라고 하는 건 표준편차의 하나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한 개까지다. 이래서 여기에 오는 요 1, 얘가 결국은 표준편차의 수.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을 통해서 푸냐 아니면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냐 뭐 차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9월 모평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6번 3점짜리 문제였고요. 워낙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 여러분들 정규분포 문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 많이 푸셨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었을 건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맞춰주셔야죠.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문항을 꼼꼼히 읽는 연습 해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가 문항을 조금만 잘못 읽거나 아니면 힌트를 놓치면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자, 27번에서 핵심은요.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라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결국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어떤 걸로 기본으로 세야 된다? 그렇죠. 1대1 함수로. 그래서 이 27번의 난이도가요. 그래도 3점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라는 것만 딱 체크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어쨌든 확률 구하는 거지만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랑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 F2는 2다. 얘는 고정이에요. 그죠? 얘는 변하지 않아.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는 4의 배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이것도 제가 연계교재 할 때 강조했던 건데요.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배수의 조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 문제처럼 내가 4의 배수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소인수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쵸? 그게 키포인트였던 겁니다. 4의 배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쵸? 2가 소인수로 있는데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즉 2의 제곱이라는 게 무조건 포함돼야 된다. 어디에요? F1부터 F4까지 곱한 숫자에. 그러면 여기까지 정보만 보게 되면 가에서 F2가 2래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한 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F2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얘는 고정이야. 그럼 남아있는 F1과 F3과 F4라고 하는 건 이들 중에 무조건 2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맞나요? 2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 적어도 하나 있어야 그 친구와 여기에 있는 2랑 곱해져서 4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후보를 한번 봐야겠다. 1, 2, 3, 4, 5, 6, 7이에요. 그럼 2라고 하는 건 이미 사용을 했으니 얘는 사용을 못해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친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4하고 6이 뭐를 갖고 있죠?
2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결국 F1과 F3과 F4는 4 또는 6을 함수값으로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또는이라는 건 뭐예요? 4 또는 6이야. 그러면 케이스를 굳이 분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4만 포함하고 있는 거. 케이스 두 번째는 6만 포함하고 있는 거. 세 번째 케이스 3은요. 4 그리고 6을 포함하고 있는 거. 그쵸? 케이스 몇 개예요? 3개. 근데 여러분, 여사건의 가장 핵심이 뭐죠? 효율성.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거 하나짜리 그 다음에 4하고 6이 2개 들어가는 거 이거 따로따로 하기가 너무 번거로운데? 그럼 딱 떠올려야죠. 어떤 개념? 그렇죠. 여사건. 여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4와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체에서 빼버리면 그게 내가 원하는 요 경우들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개념으로 여사건 문제로 나왔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이걸 해석해내야 되니까 약간의 그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사건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잘 보세요. F의 2는요 2로 고정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지? F의 1과 F의 3과 F의 4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4하고 6을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함수값으로 될 수 있는 게 1, 3, 5, 7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1, 3, 5, 7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즉, 요 네 가지 중에서 함수값이 되는 세 개를 선택하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순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줄 세운다. 괜찮죠? 됐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5, 7. 그럼 1, 5, 7이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이야. 근데 얘들이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뭐 1, 5, 7, 1, 7, 5, 7, 1, 5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근데 그럼 얘를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요? 어디에서? 그렇죠. 일단은 F2라고 하는 게 2가 되는 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게 됐다. 그리고 F1과 F3과 F4는 나머지의 그 공역 중에서 하나씩만 가져가는 것. 그쵸?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1, 3, 4, 5, 6, 7입니다. 몇 개예요, 전체? 6개죠. 선생님, 2는 왜 빼나요? 2는 여기에 선택됐잖아요. 1대1 함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줄 세우면 되겠다. 결국 얘는 6, 5, 4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4, 3,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24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120개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120에서 24를 빼버리면 돼요. 얼마? 96까지가 되겠다.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입니다. 그럼 확률일 때는 분모가 중요한데 분모는 뭐예요? 그렇죠. x에서 y로 갈 때의 1대1 함수. 그들 중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대1 함수의 경우의 수만 세면 돼요. 그럼 공역 몇 개 있죠? 7개 있죠? 7개 중에 뭐야? 그쵸, 정의역에 4개가 있기 때문에 7p4. 그래서 얘는 7, 6, 5, 4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결국은 확률을 계산하라. 그럼 7, 6, 5, 4 분의 96 이렇게 오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6으로 약분 될까요? 네, 6, 6 이렇게 될 거고 4가 될 거고요. 정리하면 35분의 얼마? 4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5분의 4입니다. 괜찮나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그래도 괜찮았던 건 배점이 3점인 이유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한 문제들도 꽤 많이 풀었습니다. 수능 특강에 나왔고요. 수능 완성에 나왔고요. 그렇죠? 기출 문제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1대1 함수라는 것만 딱 주목하시면 되고 여사건인 걸 파악해야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죠?
여사건을 머릿속에 항상 그 뭐랄까요, 하나의 도구처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여차하면 여사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경우의 수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 단축을 하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면 되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28번으로 가보죠. 28번. 자, 이 문제도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그죠? 자, 주머니 A에는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8번이 가장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30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떠올랐다면, 근데 30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30번이 더 오래 걸렸을 거고요. 왜냐면 얘는 눈에 보이거든요. 절차가 보이니까.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30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연계교재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친구들이라면 28번이 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뭔가 느낌이 있죠. 게임의 룰입니다. 주사위 던졌더니 3의 배수이면요, A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에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자, 다시 넣는다는 건 내가 만약에 시행을 또 한 번 한다면 원래 기존의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요거까지. 그래서 얘는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했대요? 2번. 기록한 2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의 x바는 2의 값을 구하여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x바라고 하는 거 뜻이 뭐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자,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결국 내가 2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 시행에서 나온 정보,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정보, 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x1, 얘는 첫 번째 시행 때 나온 거, x2는 두 번째 시행 때 나온 거, 그리고 얘를 2로 나눈 게 결국 이 문제의 표본 평균의 뜻이 되겠다. 근데 얘가 얼마래요? 2래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x1 더하기 x2가 4가 되는 케이스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표본 평균이 2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는 공식을 통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 가능한 케이스들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x1과 x2가 되는 경우를 보자고요. 합해서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4가 자연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x1과 x2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0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0, 4.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까 B라고 하는 주머니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 B는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죠?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맞나요? 1부터 4.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요, 가장 커봤자 얼마까지밖에 없어? 3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만약에 0, 4라고 하잖아요. 그럼 4라고 하는 건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1부터 넣는 거예요. 그럼 1이 되는 것과 3이 되는 거를 보면 되겠죠. 즉, 첫 번째 시행을 해가지고 내가 A든 뭐 B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주사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해서 2개를 뽑았는데 그 2개의 차가 1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시행을 했더니 내가 2개 뽑았는데 그때의 차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2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2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건 결국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3과 1이 되는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얘가 순서가 다른 것 뿐이지 얘와 얘에 대한 경우의 수나 확률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걸로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따로 구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땐 되겠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이걸 그냥 바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걸 분류를 크게 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있겠죠. 1이 되는 건 A 주머니에서도 차가 1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B 주머니도 1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은요, 달라요. A 주머니에서 2개 뽑으면 여기에선 절대 3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1, 3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A에서 차가 1 될 수가 있고 얘는 무조건 B야. 됐나요? 그러니까 뽑히는 주머니를 고려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B여도 돼요. 첫 번째 시행에서 내가 B 주머니로 가서 2개 뽑았더니 차가 얼마더라? 1이더라. 얘는 여전히 B여야죠. 왜? 3이기 때문에 얘는 B밖에 안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요. 또 요거 볼까요? 2가 되는 것도 여전히 A와 B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얘는 이렇게 돼요. A, A일 수 있고요. A, B일 수 있고요. B, B일 수 있고요. B, A일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주머니의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 그래서 얘는 4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하나씩 해주면 돼요. 자, 일단 A라는 주머니가 선택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사위에서 3의 배수는 3과 6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의 주머니가 될 거고 얘는 확률적으로 3분의 1이에요. 돼요? 자, 3, 6을 제외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1, 2, 4,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B가 될 거고 얘는 확률적으로 3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거기에 미리 여러분들이 세팅을 좀 해주면 좋은 게 어쨌든 내가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자, A라는 주머니는 전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3, C의 2가 전체 경우의 수다. 얼마? 3이요. B에서 내가 2개를 뽑아요. 그럼 B에서 2개 뽑는 건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C2가 될 거고요. 얘는 6개입니다. 아셨죠? 자, 일단 요건 기본 세팅이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가능성들을 보자고요. 제가 이 A, B에 대한 걸 이 옆에다가 괄호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로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1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일단 1, 2 맞나요? 또 뭐가 있겠죠? 그렇죠. 2, 3 돼요? 자, 거기다 제가 그냥 임의로 플러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 시행을 뒤에다가 이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B에서 나와야 되는데 차가 3이야. 그럼 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1하고 4밖에 없어요. 돼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B에서 차가 1 되는 거 한번 볼까? 그럼 얘는 1, 2가 있겠고 2, 3이 있겠고 3, 4가 있겠구나. 여기에 B에서 차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1과 4가 뽑혀야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요게 요렇게 가는 거고 요게 요렇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A에서 차가 2가 되는 게 뽑혀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1, 3 거기에 또 두 번째 것도 A에서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1, 3이야. 요 경우밖에 없어요. 자, 얘는요 A가 돼야 되는데 차가 2예요. 그럼 얘는 여전히 1과 3이야. 근데 B에서 차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요 1, 3도 되겠지만 2, 4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B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는 1, 3, 2, 4 또 1, 3, 2, 4 그러니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이해되시죠? 자, 얘는요 BA면 사실은 위에 거랑 똑같죠? A, B랑. 근데 어쨌든 B에서 차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어쨌든 얘는 1, 3, 2, 4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A에 대한 게 차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과 3이 뽑히면 되겠다. 모든 케이스를 적었는데 이게 몇 개 없죠. 그렇죠? 이 정도 케이스 분류는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1, 2와 1, 4에 대한 순서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머릿속으로 해볼게요. 1, 2에 대한 게 나왔다. 그럼 일단 A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3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1, 2라는 케이스 하나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B에서는 또 B가 선택돼야 되니까 3분의 2 그리고 B에서는 전체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써볼까요? 자, 봐요.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자, 요거는 A 선택했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A 내에서 1, 2. 자, 거기에다가 B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얘 2, 3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오는 게 1, 2라는 것 뿐이지 얘가 1, 2하고 3, 2, 3이 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결국 얘와 똑같은 식이 하나가 더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요, A가 선택되고 그때 가능한 거 몇 개다? 두 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3분의 2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전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해요? 자, 마찬가지로 합니다. B, B예요. 그러면 B가 먼저 선택이 돼야 돼. 자, B가 선택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전체 6개예요. 그 중에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얘는 B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고요. 6개 중에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니까 6분의 1이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요 케이스. 자, A 선택되고 요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고요. 또 뒤에 거는 똑같아. A 선택에 1, 3 하나밖에 없어. 자, 얘는 A, B니까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B 선택해야 되니까 3분의 2. 그리고 6개 중에 2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다. 자, 여기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B, B예요. 그럼 B가 선택돼야 되니까 3분의 2에다가 여기 있는 거 2개예요. 그럼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뒤도 마찬가지.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돼요? 자, 여기 있는 건 여기 위에 거랑 똑같겠죠? A, B랑. 근데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B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3분의 2고요. 그리고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그리고 A가 선택돼야 되니까 3분의 1이고요. 그 중에 3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케이스 1번에 대한 것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요거 하면 3이 될 거니까요. 얘는 81분의 2가 될 거고요. 3이 될 거니까 이 친구 27분의 1이죠. 근데 81로 통분을 하면 뭔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 27분의 1이기는 한데 81, 그럼 얼마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케이스 1번이 아까 케이스 3번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뒤집어 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81분의 얼마다? 5가 되겠다. 여기에 2배. 됐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8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81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81분의 4고요. 여기 있는 거 81분의 얼마? 2가 될 겁니다. 다 더해요. 여기 위에까지. 그럼 얘는 81분의 얼마예요? 6에다가 8에다가 9가 되나요? 81분의 9. 두 개 더해야 되겠죠?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81분의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케이스 분류는 여러분들 각오하셨잖아요. 그렇죠?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결국은 케이스 분류가 중요한데 이러한 형태의 케이스 분류는 굉장히 적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28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셔야 되고요. 표본 평균이라는 저 개념에 대한 거 혹시나 낯선 친구가 있다면 분명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것만 익숙하지 표본 평균을 아예 직접 구하는 건 또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습이 안 됐다면 이 문제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들 연계 교재에 있으니까요.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은 문항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조차 우리가 연습했던 형태 중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독립시행이라는 건 결국은 문항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힌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29번도 한번 꼼꼼하게 보죠. 앞면에는 문자 A가 있고요. 뒷면에는 문자 B가 있는데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그러니까 2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라는 건 앞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왜? 앞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오는 거 2분의 1. 두 번째 시행 2분의 1. 두 개 곱하면 4분의 1. 자, 앞면이 나온 횟수가 0 또는 1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2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4분의 1일 때는 카드를 어떻게 한대요? 한 번 뒤집어. 얘는 그대로 둬요. 자,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 있을 때 이 시행을 5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반복이라는 말 나왔고요. 이 시행을 반복한다. 그리고 몇 번? 5번. 그러니까 얘는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반복하는구나.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시행.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자, 이때 문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P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A라는 거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얘가 만약에 2가 그 앞면이 나온 게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A로 뒀던 거를 이걸 한번 뒤집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0과 1이 나왔네, 횟수가. 그럼 그대로 둬요. 또 0과 1이 나왔네, 그대로 둬요. 그리고선 또 만약에 앞면이 2번 나왔다, 그럼 뒤집어요. 알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5번을 반복한 후에는 처음은 A였지만 마지막은 뒤집어져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뒤집으면 뒤집혀요. 이렇게 A에서 B로 가요. 한 번. 저 이 횟수가 2가 되면. 그죠? 2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가야 돼. 자, 한 번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2번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가죠. 4번일 때는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짝수번 되는 것과 홀수번 되는 게 다르겠구나. 여기에서 체크하셔야죠. 결국은 A부터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5번째 시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떠한 결과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B가 나왔대. 그러면 결국은 A에서 B로 간 거기 때문에 뒤집힌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한 번 뒤집혔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이제 A 그대로 갔어. 그러다가 여기에서 뒤집혀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돼요. 아니면 2번이면 A였다가 B가 됐다가요. 그대로 뭐 B가 됐다가 한 번 더 뒤집혀서 이렇게 가서 A가 돼야 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가 되려면 무조건 여기에서 뒤집혀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얘는 그대로지만 여기에서 한 번 뒤집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뒤집혔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뒤집혀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혀야 되는 게 몇 번 나와야 된다? 3번. 그러면 한 번 또는 3번 또는 5번.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 분류를 하자면 한 번, 케이스 2번은 3번, 케이스 3번은 3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몇 번 중에? 5번 중에 한 번이 나옵니다. 뭐가요? 뒤집는 게. 뒤집는 거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짜리가 한 번, 4분의 3짜리가 4번. 자, 두 번째 거는요. 5번 중에 3번인데 4분의 1짜리가 3번, 4분의 3짜리가 2번 나와야 되겠죠. 자, 얘는요. 5번 중에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이었네. 5번이죠. 5번. 홀수번이니까. 따라서 5번 중에 5번이 나와야 되고요. 4분의 1에 5번, 5번, 그리고 4분의 3에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건 어떤 경우예요? A, B, A, B, A, B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4의 4제곱이 될 거고 5하고 3의 4제곱이 곱해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4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5제곱이죠. 네, 4의 5제곱. 자, 여기 있는 거는 5, C, 2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9가 될 거니까 90. 여기 있는 것도 4의 5제곱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4의 5제곱 분의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볼까요? 81 곱하기 5야. 그러니까 얘는 405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9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496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요게 내가 원하는 확률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28을 곱하래요. 128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얘는 뭐예요? 그죠? 2의 5제곱이 32죠. 6제곱이 64죠. 7제곱이 128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의 10제곱 분의 496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겠다. 10이 아니라 7이죠. 7제곱. 이렇게. 따라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8이 될 거고요. 8분의 496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하게 되면 6, 그 다음에 2. 그래서 답은 62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굳이 제가 케이스 분류를 했지만 어쨌든 뭐 너무나
너무나 평이한 형태의 독립시행 문제다. 이 문제는. 그래서 29번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대망의 30번인데 이제 뭐 대망의 30번이라고 하기는 이제 30번의 문항이 기본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그런 무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좀 이제 흩어지지 않았나. 문항 번호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게 또 평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끝까지 다 도전해야 된다. 끝까지 풀어야 된다. 내가 30번이라고 포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 자, 연계교재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수능 완성에 몇 번이냐면 페이지가 이제 제가 적어왔는데 83페이지 17번. 요것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문항 전개할 때 훨씬 심플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라면 30번 볼 때 우와 정말 연계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어쨌든 중복조합 문제가 안 나왔었죠. 근데 여전히 중복조합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30번에 출제가 됐고요. 한번 볼게요. 13 이하의 자연수인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괜찮고요. 두 번째 게 중요한데 A, D가 홀수래요. 곱한 게. 자, 그럼 요 케이스는 뭐밖에 없을까요? 홀홀밖에 없어요. 홀홀. 그쵸? 자, B 더하기 C가 짝수래요. 그럼 이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홀홀, 짝짝. 그 다음 짝짝. 그러면 결국은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하나와 이렇게 되는 거 하나입니다. 자, 케이스 1번이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A, B, C, D 다 뭐인 경우야?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홀수이면서 크기가 저렇게 가처럼 된다. 그 말은 결국 1, 3, 5, 7, 9, 11, 13 얘들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4개를 뽑으면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 내가 중복을 허용해 4개를 뽑으면 이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요. 케이스 1번은.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심플해요. 얘 답은요. 7H 4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홀수. 거기서 4개.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결국은 이제 A와 D는 홀수이면서 B와 C는 짝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AD를 먼저 체크하거나 아니면 BC를 체크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BC가 짝수예요. 그럼 여기 짝수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죠? 2, 4, 6, 8, 10, 12야. 그러면 가운데 오는 저 2개에 대한 걸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2, 24, 26, 28, 20, 22. 그죠? 일단 접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쉬울까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걸. 생각을 좀 약간 폭넓게 하는 거예요. 일단 A, D는 홀수고요. B, C는 짝수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있는 등호들이 가능한 경우지만 실제 A, D와 B, C의 형태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왜? A하고 D, 얘들은 홀수인데 얘들은 짝수야. 그럼 절대 같은 경우가 안 생겨요. A하고 B는 절대 같은 거 안 생기고요. C하고 D도 절대 같은 거 안 생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중복조합이 아니잖아요. 가운데만 어떻게 중복조합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A의 출발점은 1, 3, 5, 7, 9, 11, 13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될 건데 얘하고 얘는요. 홀짝이에요. 홀짝. 근데 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A에다가 내가 1을 더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B가 될 수도 있다. 왜?
홀수에다가 1 더하면 무슨 수가 돼요? 짝수. 그러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수능 완성에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셨죠?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할까? D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건 다른데 D가 확실히 크긴 클 거예요. 근데 D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1을 빼버리면 C하고 어떨 수도 있겠다? 같을 수도 있겠다. 같다가 아니라요.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등호로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D-1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거 A의 프라임, B, C, D 프라임. 근데 얘는 무슨 수예요? 짝. 아, 짝수들. 그러니까 얘 몇 개예요? 6개. 6개 중에 짝수 4개 뽑으면 끝나는구나. 그쵸? 선생님. 근데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이거랑 같나요?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BC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짝수 중에 아무거나 뽑아야 되니까 2로 할까요? 2하고 뭐 4가 이렇게 뽑혔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실제 요거를 만족하는 A, D를 제가 한번 추려 볼게요. A에 올 수 있는 거는 1이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자, D에 올 수 있는 거는 4보다 크면서 홀수가 와야 되겠죠? 그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5, 7, 9, 11, 13 이렇게 와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세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건 뭐예요? 아니, 짝수들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 뽑는 거라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를 포함시키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2, 4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가 오겠죠. 얘는 무조건 2밖에 안 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오는 짝수를 생각해 볼게요. 4 가능하고요. 6 가능하고요. 8 가능하고요. 10 가능하고요. 12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쓴 이건 뭐냐면 짝수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 뽑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BC 같은 경우를 따졌을 때. 자, 어때요? 여기에서 이 위치가 A에서 1 더한 거라며요. 그러니까 요건 실제로 뭐가 돼야 돼? 1. 자, 4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요거랑 같긴 하지만 얘보다는 어때야 돼요? 1 커야죠. 거꾸로. 그러니까 D에서 1 뺀 게 요거랑 같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요 위치는 사실 이거보다 1씩이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뭐가 와요? 5가 올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7이 올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9가 올 수 있고, 11이 올 수 있고, 13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어때요? 같습니다. 케이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케이스 1번은 홀수 중에 4개 뽑는 거고 얘는 짝수 중에 4개 뽑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요 30번이지만 앞에 있는 3점짜리 문제들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9, C의 4가 될 거예요. 4, 3, 2, 1, 9, 8, 7, 6, 2. 그러니까 얘는 18에다가 7이니까요. 56에다가 12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앞에 있는 거 얘는 뭐예요? 얘는 10C의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4, 3, 2, 1, 10, 9, 8, 7 쭉. 그럼 얼마예요, 얘? 210인가요? 210. 그럼 210과 126을 더해야 되니까 답은 얼마? 3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30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6월도 그랬고요. 9월도 그렇고요. 수능도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30번이라고 하는 게 정말 탁월하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번호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풀다가 내가 난이도가 좀 있는 건 얼른 좀 체크해서 넘어가고 최대한 시간 확보해서 어려운 문항들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9월 모평 압박감도 심했을 거고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싱숭생숭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끝까지 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 곁에서 묵묵하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